대지 면적의 2배를 연면적으로 쓸 수 있다. 4개 빼고. 자, 가면 합니다. 250%면요. 250%면 2.5배, 300%면 3배, 362%면 3.62배, 430%면 4.3배, 1000%면 10배, 1500%면 15배. 뭐의? 대지 면적의. 대지 면적의 1000%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10배만큼을 연면적으로 쓸 수 있다는 되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의 2배를 연면적으로 쓸 수 있다 이겁니까? 읽을 수 있죠. 대지 면적의 몇 배? 6.38배를 연면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잖아.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건물을 지으러 갑니다. 이걸 종합하면 이제 건물이 보여요. 자,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했던 거 한번 적어볼까? 뭐 그냥 다 다른 거 적어야 된다. 자, 먼저 요걸 하나 해볼게요. 대지 면적이 15만 3,241.7제곱미터. 건폐율이 43.7%. 용적률이 638%. 건물 지어봐라 라고 했을 때, 자, 아직 안 지어지거든요. 그죠? 이제 한번 지어볼게요. 자, 배웠던 거 좀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 쉬운 숫자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게 좀 전에 보니까 대지 면적이 얼마든가요? 100이죠? 건폐율이 50이죠? 용적률은 200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자, 요 가지고 해본 겁니다. 자, 대지 면적이 얼마지? 100이지? 100제곱미터 되겠어요. 자, 건폐율 50을 쉽다라고 50이 되려면 안 돼. 읽으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게 연습이 돼야지 어떤 숫자가 루트가 나와도 이제 할 수 있어요. 루트가 나와도. 어떤 숫자가 나와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읽으면 돼요. 자, 읽어보세요. 건폐율 50이란 말은 그렇죠. 대지 면적의 50%는 지어서 듣고 나머지는 공지로 남기면 돼요. 건물을 어디에 짓든지 어떤 모양으로 짓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건폐율이 할 역할은 다 해버렸어요. 최대 50까지 지을 수 있죠. 지어야 돼요.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용적률 200도 읽어주세요. 용적률 200 읽어주세요. 읽으라니까. 자꾸 읽는 연습이니까. 대지 면적의 몇 배? 2배를, 그죠?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지하하고 주차하고 편한 공간, 대평간은 빼고. 그죠? 그러니까 몇 배를 쌓으면 돼? 2배를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 지을 수 있는 거는 최대가 얼마고? 50이고, 쌓는 거는 대지 면적이 몇 배? 2배인 거예요. 그럼 2층도 최대를 얼마를 쓸 수 있어요? 50을 쓸 수 있겠네. 3층도 얼마를 쓸 수 있네? 50을 쓸 수 있겠네. 야도 얼마를 쓰겠네? 50이죠. 그럼 다 썼네. 그러니까 얼마짜리를? 50짜리를 이렇게 쓰니까 200을 다 쓰고요. 이런 건물이 나온다고. 이 건물이 이래야 된다고. 그 나머지 공지로 남기는 거죠.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냐면요.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니까 층수가 나와요. 건물의 층수가.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건물의 층수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요 4층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4층은, 여기서 4층은요,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층수가 4층이라는 얘기입니까? 최소 층수가 4층이라는 얘기입니까? 최대가 아니고 최소입니다. 중개사로 공부하신 분들은 최소라는 걸 알고 계시고, 안 하신 분들은 최대라고 합니다. 최소죠. 최소 4층은. 그러니까 10층을 지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10층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건폐율이 얼마예요? 건폐율 50이잖아. 50을 다 써야 돼. 쓸 수 있어. 쓸 수 있죠. 용적률이 얼마지? 200이죠. 대지 면적 2배를 쓰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으면 4층인데 바닥 면적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짓냐면요. 바닥 면적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짓냐면 지어볼게. 1층을 50을 다 써. 근데 2층은 40만 써요. 3층은 30만 써. 4층은 20만 써.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하여튼 몇 배를 쓰면 돼? 2배를 쓰면 돼. 다른 높이 제한이 없다고 했을 때. 그래가지고 합해가지고 얼마를 쓰면 되기 때문에 200을 맞추면 되잖아.
그래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4층은요, 지을 수 있는 최소 층수가 되지 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100층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있는데 건폐율 용적률을 갖다 나눠가지고는 롯데 월드타워는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를 줄였다? 바닥 면적을 확 줄여가지고 위로 쭉 뽑아 올린 거예요. 이렇게 짓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적률을 건폐로 나누면 건물에 뭐가 나오냐면 층수가 나옵니다. 층수. 근데 그 층수의 의미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층수는 지을 수 있는 최대 층수가 아니고 최소다. 더 뽑아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더 뽑아 올리려고 그러면 뭘 줄이면 된다? 바닥 면적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대지를 샀을 때 그 대지의 효용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방법을 연구를 한단 말입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 건물을 위로 올릴 것인지 그 용적률만큼의 건폐율 용률을 다 쓰고 지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나? 건물이 위로 가면 갈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게 있잖아. 뭐? 아파트 아이가 아파트? 아파트는 호텔 뭐 이런 것들 아이가? 밑에가 가격이 비싼 게 있어. 상가. 그러니까 상가를 지으려고 하면 위로 뽑아 올릴 필요가 없겠지. 그렇잖아. 그 주택 같으면 바닥을 줄여가지고 위로 쫙 올려주는 게 좋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건물 내가 대지를 샀는데 이게 건폐율 용적률이니까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요즘은 상가가 분양도 잘 안 돼. 3층 이상은 상가 분양도 잘 안 되고 입점도 안 하려고 그래. 요즘 그런 경향이 심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건축비하고 들어가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 이걸 어떻게 하면 가치를 높여가지고 내가 지금 하면 벌 수 있는 게 전체 분양하면 대금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120억, 130억을 만들까라고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을 해보니까 그래. 1층 상가가 평당 5천에 분양하니까 1층하고 2층은 상가를 최대한 뽑자. 그리고 위부터는 3층, 4층으로 올라가면 상가 가격이 1층에 거의 절반 내지는 거의 5분의 1로 떨어지거든. 그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좋은 게 뭐예요? 주택은 좋잖아.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위로 쫙 뽑아 올려버리자.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럼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요 층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의 활용법이에요. 활용법. 그죠? 거기 잡아요. 여기 있잖아. 시험한 3241.7제곱미터, 건폐율이 43.7%, 용적률이 638. 자, 건물 지을 수 있죠. 보입니까? 자, 이 대지 안에서 몇 프로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43.7%. 나머지 한 57% 정도는 공지로 남겠지. 용적률이 638이잖아. 대충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층수가 10, 한 4, 5층, 3, 4층은 되겠네? 됐습니까? 끝. 여기는 한 40% 정도 지을 수 있고 60% 공지가 남겨져 있고 13, 4층이 되는데 보니까 주위에 이래 보니까 건물들이 15층짜리 16층 건물들이 쭉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이제 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분들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의미를 아는 분들은 토지 가치를 조금 더 높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남이 시킨 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제 토지를 볼 때 좀 주도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을 해내면서 같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런 건폐율과 용적률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있죠? 교재 128로 한번 보실래요? 128. 에 가시면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워도 의미도 없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의 건폐율이 50이라고 되어 있죠. 이 50의 의미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다 50이란 얘기입니까? 최대가 50이란 얘기입니까? 최대가 50. 일종 전용에서 50%를 다 쓰는 곳은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 범위 안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하고 조례 범위 안에서 건물 지분별로 건폐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건폐율 용적률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대장을 보시면 됩니다. 건물 대장을 보시면 정확하게 그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외우는데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냥 보기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업적인 금필이 무려 90이에요. 용적률은 무려 1,500입니다. 1,500. 1,500. 근데 뭐, 금필 90에 용적률 1,500인데 아무리 좁아야 123층이나, 그죠? 롯데 월드타워 123층 또는 63빌딩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바닥 면적을 대폭 줄였다는 얘기죠. 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63빌딩이나 롯데 월드타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대지에 얼마 쓰질 않았겠죠. 위로 뽑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겁니다. 만약에 거꾸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만 제곱미터가 있거든요. 건폐율이 90이고 용적률이 1,500입니다. 중임상업지역. 자, 근데 소유자가 이미 정했어요. 100층 짓겠다고 정해버렸다고. 100층을 짓겠다고. 근데 그러면 건폐율 의미가 없죠. 90을 써가지고는 100층을 못 지으니까. 그죠? 근데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1,500이죠. 대지 면적이 몇 배? 15배. 150만이죠. 맞습니까? 150만 제곱미터를 연면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이가? 그죠? 근데 몇 층 짓는다고 했어? 100층을 짓는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닥 면적을 얼마를 까면 돼요? 15,000입니까? 15,000을 깔면 되겠네. 바닥 면적을 15,000을 깔면 된다니까요. 15% 정도로 쓰면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층은 상가를 많이 내야 될 것 같아. 그죠? 그 1층은 한 5만 제곱미터를 쓰고, 1층, 2층, 3층까지는 5만 제곱미터 써가지고 백화점을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니까 뷰가 좋아지잖아. 레지던스 호텔을 넣어가지고, 면적을 줄이면서 레전드 호텔을 넣어가지고 90층이나 이런 데는 스카이라운지 막 이런 걸 넣어가지고 가치를 팍 올리는 겁니다. 롯데 월드타워 그렇게 지어졌잖아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위로 쫙 올립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은 롯데 월드타워 올라가 있는, 그죠? 요 정도, 그림을 뭐 이래 그리노. 월드타워가 올라가 있는, 여기 대지가 아니고요. 대지는 이거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 대지가 돼요. 쓰는 건 불과 얼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불과 얼마 안 되게 보이지만은 실제 있는 건 그보다 훨씬 넓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100층까지 지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그래서 이렇게 수업 들은 걸 가지고 지나가다가 혹시 펜스 앞에 건물 짓고 있는데 건폐율 용적률이 나오죠. 그러면 잠시 멈추시고 한번 머릿속에 상상하는 연습을 딱 10번만 하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건폐율 용적률 숫자 주면 건물 바로, 그죠? 바로 딱 앉아서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예, 요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쉴게요. 쉬었다가 지역지구역은 너무 많이 했고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끝을 내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가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내용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68. 에 가시면 재개발 재건축이 놓고 5장에 그래서 68페이지 이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까요? 네,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